서금택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도시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교통정책 중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방과후학교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위협, 지구 생물 다양성의 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0년, 200년 후에 과연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발전소 가동을 줄이거나 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도시조성사업은 21세기에 건설되는 사업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도시 건설돼야 하고 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세종시 건설을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도시 차원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종시가 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과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채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세종시로 전입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금요일 날 왔습니다. 오늘 제 질문에 어디까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답변을 못할 경우에 시장님께 바톤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가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교통수단 분담률 중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을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기본계획 발표할 때 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약 70%까지 잡고 있고요. 자전거가 이제 도보 포함해서 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분담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 간의 교통량을 얼마나 이제 분담해 줄 건가 그걸 비율로 이제 표시한 게 그렇죠. 수단 하루 중에 예.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포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종시가 지난 4년간 교통 분담률을 20%로 높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공공자전거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울림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1,500대를 보급했고 유지 관리 등의 비용만 하더라도 15억 이상을 지금 투입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2030년까지는 6천여 대를 더 보급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억 원이나 됩니다. 자, 이토록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자전거가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친환경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목표에 따른 것입니다. 세종시에 자전거 이용자가 많으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고 미세먼지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도 해소되겠죠. 아울러서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 이토록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전거 친환경 도시를 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5년마다 교통연구원에서 수단 분담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약 이제 2.25%에 달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그때 연간 이용자가 한 1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전망하기로 한 20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교통 이용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분담률이 정확히 뭐 2배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한 3, 4% 가량 되지 않을까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장밋빛 전망입니다. 그런 걸. 뭐냐면은 인구가 늘더라도 이건 분포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갑니다. 2.35% 3% 넘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가 자전거 분담 교통 분담률을 10% 20%로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인프라가 좀 더 완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타보면 그 이제 공사 현장에 중간중간 좀 끊겨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울링도 조금 더 이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특히 이제 전기 자전거가 좀 도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전거 구입할 때 전기 자전거 보조금을 좀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어울링에도 이제 전기 자전거를 좀 도입하는 방안, 그런 걸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울링 즉 공공 자전거의 확대만 가지고는 교통 분담료를 늘려나갈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터넷 강국이 되기까지는 인터넷망, 통신망이 발달한 것입니다. 통신망 기반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쓰기 편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PC나 스마트폰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가 늘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반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는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전거 천국이라 불리는 코펜하겐시를 능가합니다. 즉 동지역만 하더라도 456 생활권이 완공되면은 연장 500km 됩니다. 그건 아시죠? 예. 코펜하겐이 450km입니다. 지금. 양적인 면에서는 자전거 천국인 코펜하겐을 능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시는 코펜하겐에 비해서 초라하게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낮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자전거 도로를 문제점 보기에 앞서서 우리 세종시에서 어진동 한뜰마을에 사시는 한 분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서울에 계실 때 택시 운전하시던 분인데 세종을 이사하면서 자동차를 일절 타지 않고 오로지 자전거만 가지고 세종 시내에 일을 매일 날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도로 사이에 언덕이 턱이 지는데 이 턱이 넓어서 높아서 자전거가 내 타이어가 펑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뭐 탁 떨어져서 넘어지고 막 이런 것도 몇 번 다녀왔는데 그 턱이 좀 확실하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겁니다. 저게. 자, 저분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전거 도로에 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서 부상도 당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자전거를 타신다니까 우리 세종시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예, 일부 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라는 얘기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세종시 자체가 베리어 프리 도시를 지향하면서 턱을 많이 없애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뭐 돼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 자전거 천국이라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일주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자전거도 직접 타보기도 했고 또 코펜하겐 시내 곳곳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만나고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시설 등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진 보시죠. 여기서 왼쪽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리고 있는 한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펜하겐 중앙역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인데 저렇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자전거를 2단으로 쭉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이 도로 자전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습니다. 전 슬라이드. 예, 자 보세요. 아까 한죽동에 사시는 저 어르신이 왜 넘어져서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오른쪽 화면은 우리 세종시의 자전거 도로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코펜하겐 시내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국장님 혹시 코펜하겐 다녀오셨나요? 예, 거긴 못 가봤습니다. 예. 그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자전거 선진국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죠? 도로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 그 TV에서 좀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 시장님께 질문을 시장님 도시학 박사이시면서도 이 부분 애초에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사진에서 보시면은 예, 이쪽을 봐주십시오. 오른쪽. 저쪽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왼쪽의 사진은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오른쪽도 예.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왼쪽의 사진에서 보면은 자전거 도로와 왼쪽에 그 사계석 포장이라고 하죠. 그 박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박석 포장은 횡단보도입니다. 그 부분은. 예. 자, 그런데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 지날 때 저렇게 매끄럽게 그냥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예, 저렇게 되니까 매끄럽게 그냥 자전거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오른쪽입니다. 예, 세종시의 자전거 도로는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저런 사계석 포장, 즉 박석 포장을 해놨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저게 여름철에 비가 오든지 이랬을 때 미끄러지고 물이 개고 또 동절기에는 저게 물이 고여서 얼니다. 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 울퉁불퉁한 박석에 미끄러지면은 당연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단지 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저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건설청과 LH에 저 관련된 담당자한테 왜 저렇게 포장하는지 물어봤더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도록 저런 포장을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사계석 포장인데요. 사계석이 아니라 해괴한 발상입니다. 저것은. 저거는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자전거에 대한 사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작할 때는 4건이었는데 2015년도에 92건, 그리고 2016년도에 17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16년도에는 각각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한 명씩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물론 저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저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편하게 만들어놔야 그렇게 해야 자전거를 탑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원래 시장님 계획은 저게 아니었죠. 저는 상세한 부분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코펜하겐 시의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코펜하겐은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45%가 넘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들은 바 있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통학하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면은 62%가 자전거를 일상생활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통계 수치입니다. 코펜하겐 이처럼 자전거 천국이 된 것은 우리 한국처럼 코펜하겐 시도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과감하게 저렇게 자전거 도로를 전용 도로를 하고 그렇게 타기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코펜하겐에서는 하루 자전거 통행량이 26만 대입니다. 자동차가 통행량이 25만 대. 자,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코펜하겐이 자전거 천국이 된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기 편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특히 동지역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조성은 우리 시가 하지 않고 LH가 좀 하고 있죠. LH가 조성하는데 저런 식으로 박석을 박아놓고 보행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왜 횡단보도에 박석을 박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그 위험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한다면은 자동차 도로에도 박석을 박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도로에는 뭐 저런 사교세 형태의 속도 줄임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자전거의 속성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에도 자전거 길이 연결이 제대로 잘 안 된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인수한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인수받지 않아서 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보다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 좀 과제를 주어서 자전거길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존경하는 윤영근 의원님께서는 또 자전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러시니까 그때 함께 참여해서 좀 위험한 부분들, 불안한 구석들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고쳐간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세종 행복 그 정례 회의를 좀 2주에 한 번씩 저하고 행복청장님 그리고 LH 본부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도 저 문제를 거론해서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미리 좀 나와 있어요. 네. 코펜하겐에는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우회전할 때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고속도로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펜하겐이 1800년대 만들어진 도시고 그 후에 여러 가지 1980년대 교통 문제 때문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저런 자전거 도로만 구축하다 보니까 교통 분담률이 45%를 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조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 LH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공공시설물 인수 특위 활동을 하면서 LH에 대해서 하자 보수나 이런 걸 요구한 것이 2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뒤집으면은 LH가 200억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저런 자전거들을 잘못 만들고 것입니다. 지금 예. 자칫하면은 우리 시가 추구하기는 자전거 친환경 도시를 LH가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교통 체증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도 해결되지만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유럽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당뇨병 발병률이 절반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적 비용, 건강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우리 시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것을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자전거 친환경 도시, 이 부분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도시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종시 하면은 자전거 도시, 코펜하겐 하면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세종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자전거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와 또 어울링 등 이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캠페인을 벌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 자전거 친환경 도시 만드는데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 예. 방과후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과후 지금 우리 세종시의 학생들이 저 표를 보시면은 예. 연인원 이제 복수일 경우에 우리 세종시 현재 학생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예. 참여자가. 그리고
강사 수만 하더라도 이제 복수입니다. 1,750명이고 강좌 수만 해도 3,300개가 넘습니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 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뒷받침을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좀 시장님께서는 뭐 우리 최기준 교육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명칭까지 아주 이름을 잘 지어주셨는데 행복교육센터죠, 이게. 예, 네. 그 방과후 학교하고 체험학습 두 가지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저도 지난달 코펜하겐은 자전거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행복 지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예, 그 이유가 아이들 행복하니까 어른들도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저렇게 3,300개 이상의 강좌가 있고 예, 1,750명이나 되는 강사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이 학생들이 교사들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지원센터를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계획보다 좀 더 크게 아주 통 크게 계획을 좀 수정해서 정말로 코펜하겐을 능가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러한 우리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장님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 센터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조례 조정도 하셨고 또 예산 지원도 뒷받침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급자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설계 과정에서도 이 나중에 이용하실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에 이 프로그램을 좀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은 내년 2019년 상반기에는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물론 이제 체험활동 포함해서요. 예, 그 지원에 대한 그 시스템 구축을 좀 하겠다고 지금 잡고 있고 예, 내년 하반기에서는 사무실의 그 인력을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계획을 실행을 하면서 예, 아까 말씀한 시민들 이 부분 마찬가지 시민들이 주권 시민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예, 세종시와 우리 교육청 의회는 이 방과후 교육에 관련돼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좋지 않겠느냐. 예. 이것은 이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기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사가 아닌 페다고라고 하는 즉 교사 교육 협력자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도 아니고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이제 그 페다고라는 그 인력을 좀 둬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주로 메인으로 있지만은 페다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번 코펜하겐에 가서 우리 교육지원과 이철복 과장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교육청과 의회와 적극적으로 꼭 목표를 좀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만 이미 존경하는 윤영건 의원님께서는 이 분야 전문가가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좀 시민들의 의견도 대변하고 또 전문가적 식견도 반영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설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교육센터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예, 걸맞게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규진 교육감님 자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방과후 교육
방과 확대된 지원센터, 어떤 행복교육센터든 하여튼 이런 개념의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죠. 네. 우리 이춘희 시장님의 행복교육센터와 맥락은 같습니까? 네. 그 이름도 그래 시장님께서 잘 지어주셔서 저도 바로 그 명칭에도 합의했습니다. 원래 이름 짓는 데는 우리 시장님이 잘하십니다. 네. 복컴이라든지 이런 이름 지는 데도 좀 잘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이름은 이제 시장님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도 같이 해야 되고.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네. 우리 교육청의 혁신과라든지 행정과라 이런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 코펜하겐 시에서만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온 분들이 이러한 정책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편성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 교육감님이들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들 행복한 세종시, 저는 이게 그 모습을 코펜하겐에서 발견했습니다. 유치원을 갔는데 숲 유치원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재가 없어요. 영어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놀게 합니다. 근데 그 코펜하겐 유치원에는 남자 교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왜 우리 세종시 유치원은 대부분 여성들인데 유치원 교사가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노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케어하는데 체력이 여성 교사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 움직임에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같이. 자, 이렇기 때문에 남성 교사가 많습니다. 유치원이. 세종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이다움 유아교육 과정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유아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생활권에 윤영구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짧게 쓰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0분간 1문 1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활권에 우리 세종시도 숲 유치원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언제 그 개원 예정입니까? 내년 3월에 개원. 내년 3월.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영 계획이 나와 있을 예. 텐데 어떻습니까, 유치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공립으로는 저희가 처음이지만요. 이 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뜻을 가진 분들이 숲 유치원 형태를 운영하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호주라든가 이번에 코펜하겐은 지금 처음이었습니다만은 핀란드나 비슷한 하는 곳을 봤고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함께 토론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은 그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 혹시 아십니까? 제가 뭐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모릅니다만은 정신 자체가 일체의 그 지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은 하지 아니하고 놀이를 통해서 삶을 익히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뭐 이건 코펜하겐뿐만 아니라 뭐 스톡홀름이라든지 오슬로라든지 교육 선진국,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교육 선진국에서는 실제 유치원 과정에서는 언어 교육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숫자 교육도 안 하는 것이죠. 네, 놀이만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세종시가 이제 수유치원을 처음 만드는데 네. 혹시 학부모들의 어떤 뭐 민원에 염려가 돼서 네. 어떤 지금 뭐 교육과정 뭐 영어라든지 또는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는지. 세종시는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과 후 과정에도 영어를 유치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취임하시면서 원하는 경우에 유치원에서의 영어, 이것도 놀이 중심의 영어는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세종시에서는 이 지원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외국어 습득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하니 유치원에서 굳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단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원하실 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유치원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냥 그 방침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과정에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코펜하겐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잘 아시죠? 네. 유치원까지 영어를 안 배웁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고학년, 즉 4학년 이상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분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굉장한 국가 경쟁력이죠,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유치원 과정에 영어 해봐야 저처럼 12년 동안 해봐야 길 물어보는 거하고 몇 가지 영어 구사 못합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영어만 전문적으로 해서 유엔 아니, 총장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도 그렇죠. 예, 예.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 좋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유치원 때부터 할 이유 없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네. 우리 세종시 교육부에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부를. 특히 숲유치원이라고 하니까 숲 속에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하여튼 우리 세종시가 잘하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최선을 예,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교육감님 그렇게 앞장서실 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별칭이 행복도시입니다. 그런데 행복도시라는 것은 세종시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 자전거를 타기 편하게 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야 세종시의 미세농도가 낮고 교통도 체증도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고 또 교육이 제대로 교육 목적 본래 목표한 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세종시에는 어린이들이 행복합니다. 그 세종시에는 어린이들이 행복해야만 바라본 어른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세종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세종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함께 노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